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은 발 수술 후에 상처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보통 드레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병원에서 드레싱한다, 상처 치료한다, 드레싱한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수술 후 상처 치료는 의사마다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며칠마다 상처를 볼 것이냐 또는 상처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런 거는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마다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반드시 맞는 방법이다 이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여기서는 저의 개인적인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발 수술을 한 후에 보통 어떤 정도로 어떤 식으로 수술 상처를 치료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대개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언제 치료하나요? 그러니까 가령 오늘 수술했다. 그러면 상처가 있으니까 이걸 바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돼서 오늘 치료 안 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개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는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가령 월요일 날 수술을 했으면은 화요일이 돼야지 하루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하루,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되면 3일째가 되죠. 보통은 3일째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처가 굉장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 가령 내가 상처를 꿰맬 때 그 부위가 약간 허옇더라. 그래서 이 상처는 좀 일찍 보고 뭔가 필요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또는 이것이 염증에 대한 어떤 수술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다시 굽는지 뭔가 빨리 볼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바로 다음 날 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3일째 치료를 합니다. 의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수술했다, 상처를 치료를 한다. 그럼 며칠째 보라고 책에 딱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사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수술하고 2주 동안 한 달, 심지어는 한 달까지 그냥 상처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두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수술하고서 붕대를 꺼즈를 대고 붕대를 묶어놓으면 그 안에서 피가 나죠. 그럼 피가 딱딱하게 이제 말로 붙어가지고 완전히 그게 붕대가 꺼즈가 딱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2주째 돼서 아주 석고를 깨듯이 그렇게 풀러갖고 보기도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보통 그렇다고 너무 일찍 보지도 않고 3일째 정도에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날에 수술한 다음 날 궁금하지 않습니까? 환자분도 자기가 수술을 받았으면 내 발을 어디를 어떻게 쨌는지 지금 모양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엑스레이는 바로 찍어볼 수 있지만 상처를 바로 열어보면 오늘 수술했는데 내일 상처 치료를 하려고 붕대를 풀고 꺼지를 뜯어보면은 아직 그 수술 상처에서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피가 수술할 땐 아무리 꼬매놔도 피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처음에는 부기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처 치료는 대개가 제일 많은 경우에 3일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수술 부위에 수술할 때 피가 납니다. 수술하면 아무리 속에 핏줄을 전기로 지지거든요. 이렇게 피가 나지 않도록 정 큰 혈관은 실로 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묶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전기 소작기라는 걸로 이렇게 지지는데요. 피가 나는 거를 다 지질 수가 없죠. 피부고 그 안에 있는 피하 지방이고 모든 이 살들을 다 지질 수가 없고 어느 정도는 피가 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몸속에 피가 나는 고인 거를 어떻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가령 발목을 접질렸다. 그럼 퍼렇게 되죠. 안에 멍이 드는 거죠. 그것도 역시 피가 나는 겁니다. 근데 날짜가 며칠 지나면서 점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멍드는 것도 흡수가 되고 수술한 상처에 나는 피도 고인 것이 점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고이는 피를 일부러 고인 것을 안에 고이지 않도록 빼내기 위해서
드레인이라는 거를 저는 보통 끼지를 않는데요. 드레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술을 이렇게 쭉 재고 수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수술하고 봉합을 하지 않습니까? 딱 피부가 속살부터 이렇게 꿰매 나옵니다. 그럴 적에 이 틈새에다가 뭔가 이렇게 끼워 놓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끼워 넣는 거는 실라스틱이라는 이런 자극성이 없는 물질을 사용하는 고무 같은 거, 플라스틱 같은 걸로 끼워 넣는데 이런 걸 끼워 넣으면은 그 틈새로 고인 피가 이걸 따라서 쭉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꺼지에 묻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제 드레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대요. 드레인은 이제 어떤 거를 빼내는 걸 얘기합니다. 대부분 액체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드레인을 끼우는 의사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드레인을 끼워 넣지 않고 저절로 흡수되기를 기다립니다. 만약에 드레인을 끼워 놓았을 때는 그걸 빼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피부 봉합판 사이에 끼워 놓은 걸 쑥 빼야 되는데 대개는 오래 두지는 않고 2일 이내에 제거합니다. 그 드레인이 끼워져 있다는 거는 피가 고이지 않고 자꾸 나와서 속에 고이는 게 적게 한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외부와 내 몸의 내부가 바깥과 안이 통한다는 의미죠. 드레인이 있다는 거는. 그럴 적에 혹시라도 염증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래 두면 둘수록 염증의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데 대개 이틀 정도 지나면 그 안에서 되게 출혈이 더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인을 끼워 놓았을 때는 일찍 제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드레인을 끼워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발목에 인공관절을 한 경우에만 저는 그 해머박, 이거는 이제 그 이름인데요. 그거는 우리말로 하면 배액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말인데 액체를 배출하는 관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환자분들은 핏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환자분들이 그 피가 글로 흘러나오는 거죠. 고이는 피가. 그래서 드레인이 됐건 해머박이라는 것도 그 드레인의 일종인데 대개 수술하고 이틀 정도 되었을 때 또는 그 전에 그거를 뽑아냅니다. 발을 수술할 때는 대개 수술할 때는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때는 지혈대를 감습니다. 지혈대. 피를 먹게 하는 그런 이런 큰 이 띠인데요. 그거를 대개는 허벅지에 감습니다. 그러나 무릎 아래만 마취하는 경우에는 허벅지의 지혈대를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절개하기 전에 지혈대를 감아서 꽉 조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가령 120, 150 뭐 이렇다 그러면 대개는 뭐 250, 300 그 정도 사이에서 지혈대를 감아서 압력을 높여서 꽉 조이면은 그 수술할 때는 전혀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큰 거에는 이제 그 다리에 고여 있는 피가 있겠죠. 그걸로 피가 나와서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깨끗하게 보면서 원하는 대로 힘줄이나 인대나 뼈를 수술을 하는데 그거를 방해할 정도로 피가 조금씩이라도 이제 피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여 있는 게 나오는 거는 전기 소작기 그런 그 기계를 이용해서 혈관을 찢어서 이렇게 혈관 피가 나오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수술 상처에서 모든 혈관을 찢을 수 없기 때문에 수술한 후에 꼬매고 그 다음에 수술 부위를 꽁꽁 싸맵니다. 꽁꽁 싸매고 그리고는 대개는 부목을 댑니다. 부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보통 생각하기로는 어디 다쳤을 때 부목을 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쳤든 염증이 있든 수술을 했든 어떤 조직 손상을 치료할 적에 부목을 대고 부목을 댄다는 거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주는 거죠. 그걸 하면은 염증이 낫기도 쉽고 뭔가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뭐 힘줄을 수술했는데 그게 터진다든지 그런 것도 방지하는 목적으로도 하고 또 이 출혈이 더 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꿰매고 꽁꽁 묶어서 상처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목을 대고 나오는데 그 부목은 전에는 석고의 재질을 썼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가벼운 합성수지 제품을
물에 담궜다가 딱 꺼내서 감은 몸에다 대고서 발에다 대고서 붕대로 감고서 딱 시간이 좀 지나면 딱딱해지게 이제 굳어서 그대로 이제 수술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압박을 해두면은 그 안에서 상처 안에서 피가 나던 것이 저절로 날짜가 지나면 저절로 멎습니다. 그런데 출혈성 경향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 전에 이분이 출혈성 경향이 있는지를 검사를 다 합니다. 검사를 해서 물론 출혈성 경향이 많으면 수술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은 피가 나지 않고 계속 멎지 않고 계속 출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전에 아스피린 같은 거를 드시는 분이 이제 꽤 많습니다. 가령 혈관에 어떤 문제, 어디든지 뭐 뇌경색을 앓았든지 뭐든지 그런 염려가 있든지 심장의 혈관에 문제가 있든지 그런 분들은 아스피린을 매일 일정량을 소량을 이제 드셔서 혈액 응고를 혈액이 잘 멎지 않도록 그러니까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제를 쓰는 분이 있는데 수술 전에는 대개 이러한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을 대개는 일주일 정도 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그래도 아무리 지혈대를 하고 붕대를 감고 부목을 대고 그렇게 하더라도 혈액 응고 그런 뭐 방지하는 약제를 쓰지 않는 분이라도 누구든지 피가 납니다. 피가 나면은 그 안에서 피가 액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액체 상태지만 그 다음에는 피가 굳습니다. 피가 굳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가령 살을 째입니다. 살을 째서 절개해서 거기에서 가는 혈관, 찢을 수도 없는 가는 혈관들에서 피가 쭉 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묶어두면 계속 피가 대개는 멎는데 뼈를 수술하는 경우에 뼈를 끊으면 뼈에 그렇게 딱딱한 조직은 다 찢을 수도 없고 거기에서 약간씩 피가 나서 안에 싹 고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아무리 그렇게 싸매더라도 어느 정도 피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또 뼈를 많이 수술한 경우에는 압력이 점점 피가 많이 고여가지고 그 꿰맨 틈새로 이렇게 상처가 있고 꿰맸습니다. 이렇게 실로 꿰매면은 요 틈새로 이런 데로 피가 스며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는 대개 싸맨 경우에 나면은 겉으로 덧대주지 피가 겉으로 배 나온다 그래서 상처를 다 뜯어갖고 다시 꼬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술할 때 수술장에서의 그 수술하는 상태가 아주 완전히 멸균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공기까지 다 순환을 시켜서 가능하면 균이 거의 없는 상태. 균이 완전 멸균 상태라고 하죠. 모든 것이 수술하는 사람은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장갑 모든 글러브도 다 소독된 거고 수술 포며 모든 것이 완전 멸균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수술이 끝나면 상처를 봉합하고 그 상처에다 깨끗이 뻐즈를 덮고 깨끗한 붕대로 완벽하게 싸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피가 좀 난다고 수술장 바깥에 나와서 병실에 와서 피가 겉으로 쭉 스며 나올 때 그걸 속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뜯어서 치료를 하면은 그 병실이 수술장 이외의 여건은 아무리 깨끗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멸균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피가 나더라도 상처 부위를 다 뜯어보지는 않고 그 위에 피가 나는 위에다가 뭔가 붕대, 꺼지 이런 것들을 덧대서 다시 싸매주는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오래 가더라도 하루 길면 이틀 정도 지나면 다 먹게 되기 때문에 수술한다고 수술 상처로 피가 좀 배 나온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에 기부스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기부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원래 쓰는 말은 이제 석고 고정. 이거는 요즘엔 사실 석고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 캐스트를 사용하는데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이걸 석고라고 해왔기 때문에 석고를 하지 않더라도 석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고 고정 또는
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깁스보다는 보통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깁스라는 용어를 더 흔히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대개는 수술 후 3일 또는 그거보다 더 지나서 합니다. 수술장에서 기부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병실 바깥에 나가서 나중에 부목을 댔다가 기부술을 바꾸는 사이에 내가 수술할 때 유지하려고 했던 어떤 위치를 유지하기 힘든다든지 뭐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수술장에서 수술을 마치면서 바로 기부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부목을 댔다가 기부술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나서 상처를 치료할 적에 즉 대개 3일 이후에 석고 고정을 하게 됩니다. 깁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깁스라는 거를 갑갑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는데 노력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즘에는 깁스를 아예 하지 않고 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깁스를 하건 보조기를 하건 어떤 경우든지 대개 수술 후 3일 정도의 상처를 열어서 치료를 하면서 이런 시술을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상처 치료를 합니다. 대개 3일 경우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3일 있다 하느냐. 그거는 대개 아니고 수술하고 상처 치료를 하고 나서 상처 부분이 얼마나 부어 있느냐. 내가 수술한 부위를 딱 열어서 봤더니 얼마나 심하게 부어 있느냐. 또는 피부가 어떤 이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처 치료 시기가 다릅니다. 대개는 3일째 열어보면 그 다음에 4일째, 5일째는 보통 매일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또 더 오래 있다가 할 수도 있고 더 자주 볼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풀어봐서 부기가 많이 부어있고 또는 피부에 혈액순환이 나빠서 절개를 했는데 피부를 쫙 짜고 이 안을 수술했는데 주변에가 이 상처를 열어봤더니 그 주변에가 혈액순환이 아주 안 돼서 까말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되게 허연 경우가 더 많습니다. 허연 경우. 허옇게 창백한 거죠. 창백하든지 피부가 검게 변해 있다든지 또는 뭐 너무 부기가 많다든지 또는 뭔가 크게 물집이 생겼다든지 뭐가 많이 배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처 치료를 좀 더 자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더 느려서 상처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시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수술 후 대개는 4일 내지 5일이 지나면 피부 봉합 부위가 거의 밀폐되어서 즉 내부와 외부가 통하지 않습니다. 실을 뽑을 정도로 붙지는 않았지만 통하지는 않을 정도로 균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안에 있는 것도 일부러 터뜨리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피부 봉합 부위가 거의 밀폐됩니다. 그래서 겉에서 안으로 세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4, 5일이 지났는데 부기가 심하다든지 혈액순환이 문제가 안 되든지 또는 뭐 큰 물집이 있다든지 이렇게 뭐 이상하게 환자분이 자꾸 아파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저 매일 꼭 상처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상처가 좀 가라앉는다. 또 상처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처음에 수술하고 첫날은 별 부기가 생기지 않겠죠. 그때부터 쭉 부기가 생겨서 이틀, 3일 정도에 제일 심하고 3일 정도, 4일, 5일 정도가 되면은 부었던 것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대개는. 부어있던 피부가 가라앉으면 피부에 잘 보면은 가늘게 주름이 생깁니다. 쭈그라지면서. 그래서 그런 상태로 상처가 별일이 없다면 매일 상처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 좀 더 띄워서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사흘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상처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피부에 물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물집은 왜 생기느냐 하면 부기가 많이 부으면 여기가 지금 피부가 있고 여기가 이제 피하 지방이 있고 이게 피부라 그러면 이게 많이 이렇게 부었다가 원래대로 쭉 가라앉으면 거기에서 피부에 제일 겉에 층이 뜹니다. 이렇게 떠서 그것이 물집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액체가 고여서 겉으로 보면 물집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부기가 많이 생겼을 때 많이 부었을 때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물집이 크게 생기면 그거를 터뜨리지 않고 그냥 붕대를 감아놓으면 그 안에서 그것이 터지면서
배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감염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큰 경우 터질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면은 터뜨려서 가는 주사침으로 딱 이렇게 찌르면은 액체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상처를 치료하고 물집이 작으면은 이게 뭐 터져도 별로 배 나올 것도 없고 그렇게 터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집이 생겼을 때는 크면은 터뜨리고 상처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 같으면 이제 발을 수술하면 되게 한 군데를 딱 절개하고 또는 두 군데 정도를 절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네 군데, 다섯 군데 절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상처 치료를 할 때마다 계속 그거를 다 모든 상처를 다 열어서 굳이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부술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기부술을 했는데 상처가 다섯 군데를 다 구멍을 내놓으면 그거를 기부수가 유지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기부수가 이렇게 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내가 주된 수술 부위다. 그러면 근데 이 안에도 다른 데도 저 안쪽에도 여러 군데 수술 상처가 많다. 그러면 제일 주된 상처 부위 거기를 뚜껑을 딱 내서 기부술을 하는데 뚜껑을 내서 거기만 뚜껑을 열어서 치료를 합니다. 다 보면 제일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발의 어느 부위든지 수술한 곳에 상처에 문제가 있으면 그 기부수 안으로 다 붓습니다. 그러면 조금 창을 내봐도 전체적으로 부기가 가라앉는지 또는 염증이 다른 데 있어도 다 붓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만 되게 열어서 창을 내요. 이걸 창이라 그러는데 윈도우 창을 내고 뚜껑을 열어서 상처를 치료하고 또 덮어놓고 또 치료를 할 때는 뚜껑을 열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는 뚜껑을 열고 기부스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 상처를 봐서 전체적으로 많이 부어 있는지 또 염증이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는지를 보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건 정말 많이 부어 있다. 상처가 걱정이 된다. 이럴 때는 기부스를 다 뜯어야 되겠죠. 가령 이럴 때는 이제 보조기 있는 경우에는 보조기를 풀러서 보기가 쉽고 그렇지만 보조기를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뜯어야 되는 경우는 아주 한 20명 중에 1명, 30명 중에 1명 그럴 정도로 아주 빈도는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 군데만 내서 창을 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은 수술 부위에 염증이 있는가, 감염, 균이 들어가서 고름을 만드는가를 알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하고 또 뭐가 이렇게 배 나올 때는 그걸로 배양 검사를 합니다. 배양 검사를 하는데 배양 검사라는 거는 이렇게 균이 있는지 또는 균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균이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는 것이 배양 검사입니다. 근데 혈액 검사를 해서는 염증 수치라는 게 있어서 그 염증 수치가 높아졌는지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은 이것이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조적인 지표로 검사를 합니다. 눈으로 이렇게 딱 상처를 봤는데 여기가 뻘겋고 고름이 난다. 그건 누가 봐도 염증이죠. 이런 검사가 필요 없이 물론 그럴 때도 검사는 하지만은 그 눈으로는 보기 어려울 때도 때때로 이런 염증 지수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발목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그럴 적에 이것이 처음에는 수술하고 나면은 염증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아니더라도 수술 자체가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갔다가 점차적으로 이틀, 3일, 4일 쭉 올라가다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떨어지면 이제 그걸 염증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 수치도 좋고 점점 정상화되고 상처도 봐서 괜찮으면 별일이 없는 거고 통증도 심하고 수술부에 붓기 등이 있어서 염증이 의심되고 염증 수치도 높다면은 염증의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뭐 여기다 전신에 열이 나고 뭐 그러면 더 큰일이겠고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그런 경우를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 상처 치료를 하고 이러한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술을 할 때
균의 염증이 생겼다 또는 생길 수가 있다. 그건 당연하겠지요. 사람이 이렇게 이런 피부가 정상적으로 딱 몸을 싸고 있으면은 그걸로 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술을 한다는 거는 절개, 몸의 내부와 외부가 통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그걸 아무리 깨끗한 상태에서 다 봉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드물지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염 중에서도 나쁜 균이 있어요. 나쁜 균이라는 건 항생제 내성이 있다는 말 하지요. 항생제를 쓰는데 내성이 있는 균, 항생제에 잘 듣지 않는 균, 일반적인 항생제에 듣지 않는 그런 균에서 감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수술 시간이 길거나 수술을 오랫동안 길게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외부와 내부가 통화해 있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럴 적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수술 시간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조직을, 살을 뭐 땡기든지 뭐 어떻게든지 살을 자꾸 만지작거리는 거니까 그 중에 일부 조직 세포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조직은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금속 등 이물이 많이 들어가는 수술할 때 이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뭐 다른 사람의 힘줄을 쓸 수도 있고 뼈를 쓸 수도 있고 또는 골절이든지 뭐든지 고정하기 위해서 금속판을 댄다든지 나사를 박는다든지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인공관절 같은 게 큰 덩어리가 들어가는 거죠. 금속 등 이물이 많을 때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의사에 따라서는 수술을 마치기 전에 아예 수술 부위에다가 항생제를 뿌리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 나쁜 균, 보통 항생제에 잘 듣지 않는 그 균에 사용하는 항생제를 의사에 따라서는 그걸 뿌리고 나오기도 할 정도로 의사들이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 수술의 상처 치료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을 수술할 때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감염되면 수술 안 한 것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은 것이 이런 팔다리의 수술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통 그 상처 치료는 수술하고 3일쯤 돼서 상처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 어느 정도 이 봉합 상처 부위가 다 나와서 내부와 외부가 거의 통하지 않게 될 때 부기도 어느 정도 가라앉기 시작할 때 피가 고였던 것이 새로운 피가 더 나지는 않는 시기 이런 시기까지 기다렸다 치료를 하고 피가 나서 고이더라도 대부분은 수술장에서 깨끗한 조건에서 싸맨 거기 때문에 피를 뽑아내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보고 상처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상처 치료할지를 결정해서 의사가 판단해서 치료를 합니다. 얼마나 자주 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 수술 후 상처 치료를 한다. 이거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